추미애 민주당 대표가 느닷없이 박 대통령이 계엄령을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추미애 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요, 박사모를 시켜 물리적으로 충돌을 준비시키고 있다. 시간을 끌며 지지층 결집을 시도하고 사정기간에 흔들리지 말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 최종적으로 계엄령까지도 준비하고 있다는 정보도 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이 논란이 좀 시끄러웠죠. 과거에 우리나라에 전체적으로 계엄령이 8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8번의 계엄령 중에서 대부분이 다 전부가 이 국민의 인권을 제한하는 어떤 이 압박으로서 경찰력보다도 군대를 동원해서 직접적으로 군을 길거리에 배치하는 쪽으로 이용됐죠. 그때는 탱크도 오고 총칼을 뽑은 군인들이 이 군에서 나와서 주요 거리의 시설들을 다 지키면서 시위를 하거나 이런 사람들을 체포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추미애 대표의 이런 어떤 이야기는 어디서 나왔을까 하는 부분이 핵심인데요. 지금 친박 진영 내부에는 청와대는 청와대대로 이제 이 대통령이 외국 사절도 만나고, 더 나아가서 이 차관급들도 지금 2명이나 임명을 했고, 곧 일본에서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담에도 간답니다. 그렇게 갈 바에야 차라리 19일부터 페루 리마에서 열리는 에이펙 회의에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런가 하면 그 자리에는 이 오바마, 그 다음에 푸틴, 시진핑, 아베 등 주요국 정상들이 다 모이는데 한국에는 황교안 총리를 대신 보냈습니다. 이 이유는 전적으로 지금 최순실 사태 이후에 대통령의 권한이 제한되어져야 된다라는 비판을 의식해서 그런 거지. 안 그러면 외유 나가기를 좋아하는 대통령이 직접 갔겠죠. 그런데 거기는 황 총리를 보내놓고 정작 일본에서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담에는 아마 시진핑은 안 오고 2인자 리커창 총리를 보낼 겁니다. 시진핑은 항상 한중일 정상회담에는 지보다 한 급 낮은 사람을 보내가 한국 대통령을 마치 총리급으로 만들었죠. 근데 거기는 대통령이 간다. 왜 그러냐? 오래 비웠을 경우에 흔들리는 부분을 의식해서 잠깐 일본에 갔다 오는 부분을 박 대통령이 선택했다, 이래 봅니다. 그래서 지금 페루 리마의 에이펙 회의에 가지 않는 부분에 대한 한간의 해석이나 이런 부분은 염두에 두지 않고, 대통령이 지금 거기 갔다 오려면 최소한 4, 5일은 비워야 될 건데 그걸 비우는 과정에서 혹시 국내에 통제가 되지 않고 이 시스템이 무너질까 우려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개인적으로 들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금방 갔다 올 수 있으니까 안심하고 간다라는 거 아닌가, 이런 것이 과연 대통령의 통치 행위로 옳은 것인가에 대한 의문도 드는데요. 자관 청와대는 청와대대로 친박 핵심들은 요 며칠 보면 김진태 의원이 뭐 촛불도 바람 불면 꺼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또 이정현 대표가 매우 공세적으로 지금 인터뷰를 하고, 또 새누리당에서 지역 원외위원장들을 동원해서 당을 지키자고 하고, 전당원 투표제를 가자면서 당의 방향을 전당원 투표라는 비현실적인 방법을 통해서 해결하자고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 배경에는 결국 어떤 형태로든 지금 이탈파를 소수로 만들고, 그 다음에 야권이 지금 이 퇴진을 시키는 전략에서 큰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는 데 대한 일종의 자신감 회복이 좀 있다고 보는데요. 근데 이것을 과연 그렇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는 저는 청와대나 친박들이 자기들만의 함정에 빠져 있다고 봅니다. 원래 권력이 이렇게 몰락해 갈 때는 항상 소수화되면서 그 소수들은 자신들이 잘 버티어 나갈 거라고 착각을 하고요. 더 강경으로 이렇게 향하는 경향이 뭐 과거의 이 세계 역사를 보나 또 우리나라 역사를 보나 그런 경향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도 임기 말년에 권력이 점점 차지철, 최태민 등으로 소수화되어서 심지어 중앙정보부장까지도, 김재규까지도 소외시키는 이런 일을 하다가 마침내 불행한 일을 겪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이 현상에 대해서 낙관적으로 해석하고 강경으로 대처하자라는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현실을 부정을 하고요, 애써 현실을 갖다가 외면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포함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현실 부정을 갖다가 스스로 합리화시키고 있는 거라
이렇게 보는데요. 그럼 왜 이 계엄령 발언이 나갔을까? 제가 듣기로는 친박들이 핵심들 중에 무슨 이 주요 권력기관이나 또 사정기관이나 또 주요 군 인사나 경찰 인사, 검찰 인사, 국세청장 인사, 뭐 국정원 인사 이런 데 관계해서 추천했던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이 사람들이 전부 요즘 그런 사람들을 만나고 다니면서 박 대통령이 그대로 간다. 흔들리지 마라. 당신은 의리 지키고 뭉쳐라. 이렇게 지금 독려하고 다닌다는 이야기는 제가 여러 군데서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군관계 인사도 만나서 그런 말을 했다라는 이야기도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그런 말을 전하고 전하는 과정에서 저까지 들을 정도면 정치권에 상당히 바닥에 퍼져 있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군 관련 인사까지도 만나서 흔들리지 마라, 대통령을 지키자 이런 말들이 왜곡되어져서 야당에 흘러가니까 야당에서는 지금 박 대통령이 최악의 경우 계엄령을 갖다가 준비하고 한마디로 군을 다독거리고 있다. 이런 식으로 지금 터져 나왔는데요. 여기서 추미애 대표도 좀 고심을 좀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야당이 전적으로 퇴진 국면에서 이 퇴진 투쟁 국면에서 스스로 죄를 뿌려왔다라는 부분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처음에 정확하게 야당끼리도 정리가 안 되고 스스로도 왜 필요한지 왜 중요한지에 대한 개념 정리도 안 된 상황에서 최순실 사태로 박 대통령이 위기에 빠져서 회복이 불가능할 거라 생각이 드니까 거국중립 내각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거국중립 내각이 장차 박 대통령 퇴진까지의 과정에서 법률적 과정이나 안 그러면 사회적 압력의 과정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야당끼리라도 공유하고 당내에서도 공유해야 되는데 전혀 자신들끼리도 공유하지 않았고 당내에서도 공유하지 않았고 야당끼리도 서로 공유가 안 됐습니다. 심지어 야당이 동지로 생각하는 제야라는 사람들하고도 공유가 안 됐어요. 그렇게 우후죽순으로 그냥 거국중립 내각을 던져서 박 대통령이 이선 퇴진을 하고 임기만 유지시켜 줄 거니까 사실상 총리를 우리가 이렇게 넣고 장관들도 차지해서 그 기세대로 몇 달 운영하다가 나중에 대선을 치르면 대선이 우리한테 넘어오겠다. 이런 막연한 생각만 했던 겁니다. 여기에는 박 대통령이 그래 줄 것이라는 판단이 전제되어 있었는데요. 야당이 이렇게 던졌다가 청와대가 거부하니까 안 할 시점에 새누리당이 거꾸로 야당이 그걸 거두려고 하는데 추격을 해서 최순실이 들어오는 날 오후에 거국중립 내각을 제안을 했어요. 그러니까 또 야당이 또 불이 붙었어요. 그걸 하고 싶어가지고요. 그러는 사이에 이제 총리를 갖다가 야당이 추천하면 받을 수 있지만은 총리를 통할하는 권한을 주겠다라고 말을 했지만 대통령과 총리 관계가 어떤 건지 대통령이 탈당을 하고 완전히 이선 후퇴해서 내외치에서 손을 뗀다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애매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그렇게 할 거냐 완전히 퇴진해라 외치 내치부터 군 통솔권까지 다 떼라고 이야기를 하는 차에 박 대통령이 느닷없이 국회를 가가지고 야당이 총리를 추천하면 국회에서 합의해서 총리를 추천하면 그 총리에게 내각 통할권을 주겠다라고 애매한 통할이라는 말을 또 뚝 던졌죠. 그러고 나서는 그 해석이 어떠냐고 물어보자고 하는 찰나에 결국은 지금 책임 총리이제 현 법에 있는 수준의 보장을 해주겠다라는 말로 해석이 되니까 야당이 그때부터 또 이것도 쏘갔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그 사이에 김병준 부총리가 임명되어 있었죠. 그 전에. 그러니까 그것도 반대한다 하면서 티격태격 하던 찰나에 주말에 이 LCT 건이 터졌습니다. 지난주에 주말경에요. 이영복 씨가 체포가 됐어요. 그러니까 주말을 거치면서 느닷없이 추미애 대표가 갑자기 또 1:1 영수회담을 해서 두 가지 안을 갖고 들어가려 했던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박 대통령이 이선으로 완전히 후퇴하고 국회에서 추천하는 총리를 야당이 추천한 총리를 받으면 그래서 거기에서 야당이라는 것은 민주당이 추천하는 총리를 받으면 박 대통령에게는 대로를 열어줘서 임기를 보장해 주겠다. 그리고 탈당을 해라. 그리고 완전히 자연인 개인으로 대통령이란 직함만 유지하되 대통령으로서 권한은 다 손을 놔라. 그러면 당신 임기는 보장해 주겠다. 이 속에는 지금 나타나는 최순실 사태를 사실상 법적으로 적정한 선에서 덮어주겠다라는 의미도 저는 포함됐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매우 잘못된 일이고 이런 식의 거래를 통해서 해결될 수 없는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국민의당의 박지원 씨 그리고 정의당의 심상정 등 다 들고 일어나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당 내부도 들고 일어났어요. 그런데 지금 한간에 알려지기로는 야권 내부에 LCT와 관련된 부분에 어떤 신경 쓰이는 부분 때문에 그렇게 제안을 하려 한 거 아니냐 이렇게도 알려지게 됐죠. 그런데 이제 그걸 만약에 거부하면 내가 나가서 퇴진 투쟁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옵션을 가지고 만날라 했는데 당 내부 반발로 그걸 없었던 걸로 하고 곧바로 추미애 문재인 전 대표 등이 퇴진 투쟁을 하겠다고 하고 안철수도 거기 가세를 했습니다. 지금 이까지 되면서 이제 문재인 대표는 운동권 스타일로 장외에 제야들을 끌어들여서 전국에 비상시국회의라는 조직을 만들어서 그걸 중심으로 퇴진 투쟁을 하겠다 했는데 그 장외에 이 제야정 조직과 그 다음에 3당이 만나기로 했다가 점심을 그저께 그걸 취소시켜 버렸습니다. 왜? 지금 이 대목에 범국민적인 시위 분위기 속에서 어떤 특정한 색깔을 가지고 있는 제야를 끌어들여서 야당과 제야가 그 기구를 만들었을 때 덕이 될 건가 실이 될 건가는 생각이 있으면 금방 알 수가 있는 부분이죠. 그런데 야당끼리 어제 모여서 퇴진 투쟁을 하자라고 하면서 공동 연대 기구를 만드는 데는 성공했는데 어제 논의에서도 총리 문제에서 합의가 안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박지원 이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은 총리를 사자 영수회담을 통해서 추천하자. 사자하면 새누리당까지도 포함해서 야3당하고요. 그런 이야기를 했고 추미애나 심상정은 이제 총리는 더 이상 끝내지도 마라. 꺼내지도 마라. 이렇게 총리한테 뒤였잖아요. 총리 문제를 갖고 지금까지 계속 말려 들어왔죠. 그렇게 해서 어제 그게 합의가 안 됐습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민주당의 비문이나 국민의당은 그러니까 민주당의 비주류하고 국민의당은 총리 카드를 다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분위기로 봐서는 박 대통령이나 친박이 이제 힘을 조금 회복해서 다시 강공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주말에 집회에 뭐 자유총연맹이나 박사모를 참가시킨다. 그래서 이 사람들도 강하게 저항을 하겠다. 그러면 이 시위대끼리 충돌이 발생해서 폭력 사태가 벌어질 수 있는 거 아니냐. 이 논란의 연장에서 계엄령 이야기도 나왔겠죠. 그런데 심상정 그 정의당 대표는 탄핵밖에 없다. 탄핵부터 결정을 하고 탄핵으로 가는 과정에서 총리를 이야기하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이제 총리 문제에서 몇 번 실수를 한 민주당은 그런 부분을 슬쩍 올라타는 문제인데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뭔가 탄핵을 갖다가 국회에서 가결시키면 그 순간부터 국회 통과되는 순간부터 대통령은 직무 정지가 됩니다. 헌재에 가서 6개월 안에 결판을 내게 돼 있는데 그 기간 동안 대통령이 직무 정지가 돼요. 그러면 그것이 최장 6개월, 최소한 3개월까지는 될 수 있는데 만약에 헌재에서 또 그게 가결이 돼버리면 그 권한대행, 대통령 직무대행이 이 남은 이 2달 안에 선거까지 치러야 되는 겁니다. 주관에서요. 그러니까 사실상 대통령 역할을 수행하는 거죠. 근데 생각을 해보니 황교안을 그대로 두고 탄핵을 했을 때 황교안이 직무대행이 되어서 박 대통령은 청와대에 직무 정지된 대통령으로 남아있을 거고 황교안이 박 대통령 지시를 받으면서 어떤 일을 하면 박 대통령보다 황교안이 더 안정적이고 치밀하지 않을까. 특히 이 특수부 검사 출신으로서 공안통이고 통진당도 해산시키는데 차라리 박근혜를 상대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딜레마에 좀 빠진 것 같아요. 이건 전적으로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황교안 총리가 권한대행으로 가는 것을 막아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야당끼리 공감은 있는데 심상정 대표는 바로 탄핵 절차에 돌입하자. 그거는 탄핵을 하는 과정에서 논의돼야 할 부차적인 문제지 지금 총리를 전제로 놓고 이야기할 때가 아니다고. 이 판에서 새를 이용해서 정치판을 개헌을 하고 뭔가 새 판을 짜고 정계 개편을 하려고 하는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그럼 박근혜 대통령을 쫓아내는 게 목표가 아닌 사람입니다. 왜? 박근혜 대통령은 있으나 나가나 이제 사실상 큰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할 거라고 보고 있고 이 판에 얼마나 과실을 끌어들이느냐에 지금 집중을 할 건데 그러려면 총리 자리를 자기하고 가까운 사람을 확보해놔야
정치판을 새로 짜는데 유리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러면서 새누리당 세력, 그 다음에 민주당 비주류, 그리고 박지원 제3지대 세력을 합치면 민주당보다는 숫자가 좀 많을 거니까 총리를 자기가 조율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 수 있다. 이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 자체가 박 대통령의 법적인 문제를 정치적으로 딜치려고 하는 타협이다라고 비판을 받는 도덕적인 문제가 일단 생기게 돼 있고요. 더 나아가서 박 대통령이 그런 총리를 수용을 하겠습니까? 안 해버리면 어떻게 할 방법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야 3당끼리도 이견이 벌어져서 티격태격하는 찰나예요. 지금 오늘 보면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잘못하면 죽 서서 개준다. 질서 있는 대처가 필요하고 대처가 그 첫걸음은 거국중립 내각 총리 선출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박 대통령 반격이 심상찮다 하면서 서거머니 급도줘요. 그래서 박 대통령이 쉽게 안 물러날 거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다시 업무로 복귀를 100% 해버렸는데 자 가장 중요한 것은 총리 선임을 위한 영수회담 그리고 총리 선임을 함과 동시에 그 총리가 자기 사람으로 이 개각을 장관을 임명하고 대통령이 검찰 수사를 받고 국정조사 특검으로 가고 그런 과정에서 필요하면 탄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지원의 이야기를 본다 하면 이런 부분에서 전혀 민주당이나 지금 이 정의당과는 의견이 다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총리 문제를 둘러싼 논란과 그 다음에 야당 3당의 탄핵 절차에 대한 논의가 엇갈리고 있고 여기에서 또 계엄령이라는 택도 없는 이야기가 또 나와버리면서 스스로가 자살골 야당이 계속 넣고 있는데 이런 수준으로 하니까 박 대통령이 어떻게 버티겠다고 하고 있는 것.